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에서는 현재 팀 상황과 전력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최종 결과 값은 따로 안내해드리고 있지 않으며 결장자 및 상대 전적 등 다양한 정보를 안내드리려는 취지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 꼭 참고 바랍니다. 더 정확한 실시간 분석 정보 및 추천 픽을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에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후쿠오카와 오카야마입니다. 후쿠오카는 올 시즌 역시 안정적인 수비 조직을 기반으로 경기 운영을 이어가는 가운데 개막전에서는 홈팬 앞에서 신중하면서도 효율적인 경기 전개를 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팀은 최근 감독 교체로 인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프리시즌을 통해 밸런스를 재정비하며 조직력을 다진 모습입니다. 다만 핵심 미드필더였던 안도 토모야의 독일 이적과 함께 주전급 자원이었던 마츠오카 다이키가 해외 이적 절차를 밟고 있어 중원 전환 과정에서의 공백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합류한 오카 데스에이와 스지오카 유마 그리고 보란치 위치에서 가벼운 움직임을 보인 오쿠노 코에이가 대체 역할을 나눠 맡을 전망이며 이들의 적응 속도가 경기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진에서는 주장 나라 타츠키가 중심을 잡고 측면의 유자와 마사토가 빌드업과 커버링을 동시에 수행하며 안정적인 라인 유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전방에서는 자에디 샤합과 벤 칼리파 나심이 프리시즌에서 조합을 맞추며 득점 감각을 끌어올린 만큼 세트피스나 역습 전개에서도 후쿠오카가 효율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오카야마는 이번 시즌 공격의 중심축 일부가 이탈하면서 새롭게 균형을 잡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활약이 돋보였던 스벤드 브로더센이 가와사키로 이적했고 임대에 복귀한 사토 류노스케의 공백도 큽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 덴마크 출신의 레나토 모저가 새롭게 합류했으며 측면 자원으로 영입된 야만의 AN 또한 직전력 카드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팀이 원정 경기에서 중앙 압박 유지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 중원에서 끊기며 실점하는 패턴이 잦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이번 경기에서는 미드필더 가미야 유타와 공격수 니시카와 준의 부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전환 속도와 결정력에 기여하던 자원인 만큼 결장 시 공격의 날카로움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오카야마는 에사카 아타루, 시라이 코스케, 루카오를 중심으로 한 이선이 활발한 움직임을 유지하며 한 번의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팀의 후반 집중력 유지가 경기 결과의 방향성을 가를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는 후쿠오카가 확연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차례 공식전에서 오카야마는 단 한 차례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경기 대부분이 1대0 혹은 1대1의 접전 양상으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두 팀 모두 수비적 접근을 선호하는 전술적 공통점에서 비롯된 결과로 이번 개막전 역시 초반에는 탐색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홈의 후쿠오카는 세트피스 상황이나 중거리 슈팅을 통해 경기의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카야마가 전진 압박보다는 블록을 내리고 버티는 운영을 할 테지만 주요 창의 자원의 결장으로 인해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후쿠오카가 중원에서의 주도권을 통해 점유율을 확보하고 한 번의 유효 슈팅으로 승부를 가를 여지가 큽니다. 예상되는 초안 결과값은 후쿠오카의 1대0 승리입니다. 최종 조합 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나고야와 시미즈입니다. 나고야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페트로비치 감독을 선임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조직적 수비를 중시하던 기존의 팀 컬러에 보다 적극적인 전진 축구가 더해질 전망입니다. 새로운 사령탑 아래서 고타케 다카이로, 이토 슈토, 마테우스 카스트로 등 전방 자원들이 활발한 연계 플레이로 공격 템포를 높이고 있으며 미드필더진에서는 하타케 토모키와 이나가키 쇼가 중심에서 에너지 넘치는 압박과 빌드업의 중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골키퍼 다니엘 슈미트의 근육 부상 결장은 수비진의 조직력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원에서도 나카야마 가스이로와 우치다 타쿠야가 부상으로 빠지며 공수 전환 속도와 패스 전개 리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 개막전이라는 점에서 선수들의 집중력은 높고 명확한 템포 조절 능력을 바탕으로 초기 흐름을 장악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페트로비치 감독이 지향하는 빠른 전방 숫자 투입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작동할지가 이번 경기의 관건입니다. 시미즈는 새롭게 잇따른 부상 악재 속에서도 수비 밸런스 재정비에 집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요시다 타카유키 감독이 취임하며 지난 시즌 후반기에 불안정한 수비 전환을 개선하고자 라인 간격 유지와 빌드업 시 안정성을 강조하는 훈련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공격수 다카하시 도시키의 무릎 부상과 알프레도 스티븐스의 회복 지연은 전방에서의 압박 강도와 슈팅 선택 폭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신입생 오세훈이 복귀 후 확실한 포스트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지만
아직 팀 전술에 완전히 녹아들지는 못한 분위기입니다. 수비 측면에서도 박승욱의 결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부담을 줍니다. 이에 따라 시미즈는 공격적인 전개보다는 중원을 두텁게 하며 명확한 수비 블록을 형성하고 역습 형태로 대응하는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드필더 우노가 주장으로서 중원 조율을 담당하며 세트피스나 측면 크로스를 중심으로 한 점유전보다는 실리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 모두 새로운 감독 체제하에서 전술적 완성도가 완벽하지 않지만 전력 안정도와 홈 이점의 측면에서 나고야가 우위입니다. 시미즈가 수비 중심의 접근을 선택하겠지만 공격 자원들의 결장으로 전방에서 버텨낼 동력이 부족합니다. 반면 나고야는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후반으로 갈수록 세트피스를 비롯해 측면 돌파에서 결정적 기회를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하타케 토모키와 이나가키 쇼의 중원 장악이 유지된다면 상대의 역습 시도 역시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입니다. 시미즈가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려 들겠지만 경기 흐름상 나고야의 공격 전개 속도 차이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조심스러운 전개 속에서 나고야가 후반 중반 이후 차이를 만들어내며 조직력과 전술 이해에서 한 발 앞선 경기력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초안 결과값은 나고야의 2대0 승리입니다. 최종 조합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는 이와키와 삿포로입니다. 이와키는 개막전 홈무대에서 새 시즌을 맞이하지만 상대가 삿포로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됩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안정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던 이와키는 이번 시즌에도 빠른 역습 전개와 미드존 압박이라는 팀 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수비수 마스모토 다이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 라인의 균형이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 리그 31경기에서 2골을 넣으며 후방 빌드업의 핵심 역할을 했던 선수입니다. 여기에 공격진의 중심이던 고다 다이아 또한 왼발목 부상으로 결장 명단에 포함되어 전방에서의 결정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 9골 5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주 득점원 역할을 했던 만큼 그의 부재는 팀 전술의 완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와키는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기보다는 중원에서 압박을 형성하며 빠르게 전환을 노리는 작전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후방 빌드업의 정확도가 떨어질 경우 삿포로의 강한 전방 압박에 고전할 여지가 큽니다. 삿포로는 전력 면에서는 여전히 상위권에 위치하며 공격력과 스쿼드 뎁스 모두 2리그 수준에서는 우위에 있습니다. 다만 프리시즌 동안 수비 조직의 부조화가 드러나며 실점이 많았던 것은 걸림돌이었습니다. 주전 수비수 다나카 마사루가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빠졌지만 대체 자원들의 경기 감각이 점차 회복되는 흐름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외국인 공격수 페르난도가 복귀해 팀 공격 전개의 축을 담당할 전망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12골을 기록하며 팀 득점 선두를 차지했던 그는 측면 돌파와 박스한 마무리 능력이 모두 뛰어나 이와키 수비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미드필드에서는 시미즈 유타가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개막전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중원에서의 안정감을 완전히 되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삿포로는 빠른 공수 전환과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고 측면을 활용해 수적 우위를 만드는 방식이 주요 전략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전형적인 상하위권 스타일의 대결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키는 홈의 이점을 기반으로 수비적인 접근을 하면서 역습 찬스를 노릴 테지만 삿포로의 전술적 조직력과 공격 템포를 경기 내내 제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전방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이와키의 볼 전개 정확도가 낮아질 경우 실점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키가 한동안 수비에서 안정감을 보여온 것은 사실이나 이번 경기에서는 핵심 수비수 부재와 공격진의 전력 공백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반면 삿포로는 개막전이라는 특수한 경기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며 후반으로 갈수록 이와키의 체력 열세가 누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키가 역습 한두 차례로 만회골을 만들어낼 여지는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삿포로가 점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되는 초안 결과값은 삿포로의 2대0 승리입니다. 최종 조합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기는 가와사키와 가시와입니다. 가와사키는 개막전을 호민 등지곡의 스타디움에서 치르며 이를 통해 시즌 초반 상승세를 다지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지난 시즌 리그 8위로 마무리하며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거둔 만큼 이번 오프시즌 동안 수비 보강에 힘을 쏟았습니다. 새로 영입한 브로데르센 골키퍼, 센터백 다니구치 에이토 그리고 측면 수비수 야마하라 레온이 모두 주전 경쟁 구도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각자의 포지션에서 득점과 믿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장 와키자카 야이토를 중심으로 한 중원 조합은 팀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감독 카세베 시게토시의 전술 이해도가 2년차에 접어들며 한층 안정된 운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시마 료타와 타치바나다 켄토의 장기 부상 공백은 팀의 빌드업 완성도에 여전히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다마카와 유아와 이토 아키히로의 호흡이 관건으로 이들은 최근 친선 경기에서 보여준 득점 감각을 리그에서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마루야마 유이치의 이탈로 인한 수비 리더십 부재는 신의 센터백들의 책임감을 한층 높이는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가시화는 프리시즌 전반적으로 완성도 높은 경기력을 보이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 문턱에서 아쉽게 미끄러졌던 만큼 이번 시즌 초반부터 강한 집중력을 유지하려는 모습입니다. 공격 삼각편대인 마오 호소야, 카키타, 유루키의 조합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 수준의 파괴력을 자랑하며 이들은 전환 속도가 빠르고 유기적인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다만 중원에서는 데즈카 고스케, 와타이 마사키, 야마다 유토가 부상으로 빠지며 그 균형감이 다소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들의 공백은 세컨드 볼 장악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가와사키의 중앙 압박에 직면했을 때 경기 흐름을 단단히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쿠마사카 카이토의 부상 결장이 이어지며 라인 조정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관측됩니다. 그럼에도 이번 시즌 새로 합류한 유루키와 오쿠보가 측면 전개에서 가시와의 속도감을 되살리고 있어 공격 일선의 효율성만큼은 크게 손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의 맞대결은 최근 대체로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가와사키가 빠른 패스워크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유형이라면 가시와는 전환 속도가 빠른 역습으로 맞받아치는 스타일입니다. 특히 홈에서 강한 모습을 이어온 가와사키는 등지곡의 스타디움에서의 높은 승률을 유지하기 위해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비록 미드필더진의 부상 여파로 중원 조직력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전방에서의 움직임과 홈팬들의 에너지가 이를 상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가시화는 빠른 역습 전개를 앞세워 원정에서도 득점을 노릴 수 있으나 수비 라인의 불안정함이 경기 후반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따릅니다. 결전의 초점은 누가 경기 말미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세트피스와 역습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느냐에 있습니다. 가와사키는 새로 영입된 자원들의 활약과 홈 어드밴티지를 활용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막전 특유의 에너지를 앞세워 좀 더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양팀의 공격력 대결로 압축될 것입니다. 예상되는 초안 결과값은 가와사키의 2대0 승리입니다. 최종 조합 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경기는 도쿄베르디와 미토입니다. 도쿄베르디는 이번 시즌 J리그 개막전에서 새롭게 승격한 미토를 홈으로 맞이합니다. 지난 시즌 간신히 잔류에 성공했지만 리그 최하위권 득점에 머물며 공격력 빈약이 뚜렷했습니다. 더구나 핵심 수비수였던 다니구치 에이토가 떠나면서 수비 안정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다만 신입 수비수 단합의 슈토와 유스 출신들의 가세로 세대 교체를 위한 준비는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팀의 중심은 여전히 주장 모리타 코키입니다. 그는 이번 시즌부터 팀을 이끄는 역할을 맡았으며 중원에서의 연결과 세트피스 전개를 책임집니다. 공격진의 기대주는 역시 소메노 이스키로 복귀 후 경기 감각이 점차 올라오고 있고 프리시즌에서도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만 무릎 부상으로 야마미 히로토가 결장하는 점은 알려져 있으며 그로 인한 전력 공백은 크지 않지만 벤치 뎁스 구성에는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베르디는 이번 개막전에서 지난해 후반기에 드러난 수비 간격 유지 문제를 얼마나 개선했는지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홈 경기인 만큼 점유를 기반으로 볼 소요 시간을 늘리며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과 이선 침투로 찬스를 찾는 계획입니다. 미토는 클럽 역사상 최초로 J리그 일부 무대를 밟게 되며 승격의 기세를 이어 좋은 출발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2부 리그 우승을 이끈 모리 나오키 감독이 프런트 보직으로 전환되고 그 부임 자리를 키모리 다이스케 감독이 이어받았습니다. 지휘봉은 바뀌었지만 전술적 색채는 유지되고 있으며 달리고 싸우고 버틴다는 미토 특유의 집요한 스타일이 여전합니다. 주축 선수였던 타카코 토라비스와 사이토 슌스케가 팀을 떠난 것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베테랑 수비수 마세 타쿠미와 공격 옵션인 와타나베 아라타가 팀의 새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와타나베는 지난 시즌에서 13골 7도움을 올리며 에이스로 군림했습니다. 미토는 전방 압박보다는 중원 이후에 미드블록을 형성해 상대의 빌드업 라인을 차단하고 역습이나 세트피스로 찬스를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수단 전원이 건강하게 시즌을 맞이하며 결장자는 없다. 제2 시절의 전술적 일관성이 그대로 유지된 점은 미토에게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베르디가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적으로 나서고
미토는 이를 견제하며 전환 상황에서 찬스를 엿보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전반 초반에는 양팀 모두 탐색에 집중하며 안정적인 전개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후반에 들어서면 홈팀의 공격 전환과 세트피스 위주 전술이 더욱 활발해지고 그 중심에 모리타 코키의 정확한 킥과 소메노 이스키의 박스 침투가 관여할 공산이 큽니다. 미토는 와타나베 아라타를 축으로 한 전방 전개가 빠르지만 클럽들의 수비 조직력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험과 전개 속도 면에서 베르디가 조금 더 우위에 있으며 개막전이라는 특수한 긴장감 속에서도 홈구장의 지원과 세트피스 한 방이 경기 향방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되는 초안 결과값은 베르디의 1대0 승리입니다. 최종 조합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계시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